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의 윤희용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방금 뉴스에서도 이제 전 세계 마스크에 대한 수급 얘기도 좀 했었는데, 우리 정부가 고민하던 끝에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마스크 구입 오부제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오늘 저는 오늘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침에 뭐 일하느라고 못 가고 이 KBS 오면서 네네. KBS 앞쪽에 여기 약국들에 갔더니 예. 아직 입고가 안 됐대요. 아, 아직 안 됐대요. 네. 그쪽에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이게 보면 뭐 오전부터 이제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줄 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아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줄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뭐 회사 이것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점심시간대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몇 군데 앞에 돌려보니까 다 입고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 언제 가야 되나 참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안으로 못 가면 다음 주로 가야 되는데 네. 못 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윤희용 센터장께서. 뭐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해야 되는데요. 네. 이게 보니까 지난주에 저희 고향에 이제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데 천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면 마스크를 예. 못 구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랴부랴 몇 개를 그것도 소량인데 주말에 이제 갖고 내려가서 이제 드리고 올라왔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참 정보를 습득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젊은 층들보다는 어르신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스크에 관련해서 또 문자가 바로 막 들어왔어요. 두 분과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7496님께서는 저는 방금 전에 약국 가서 어렵지 않게 마스크를 사왔습니다. 오부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1814님은 저는 지금도 마스크 사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네. 2747님께서는 아내가 면 마스크에 필터를 넣은 마스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 집은 당분간 이걸 쓰려고 합니다. 더 필요한 분들께 당분간 저는 마스크 양보하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리얼미터가 마스크 관련한 조사를 돌려봤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이제 CBS 의뢰로 지난 이제 금요일에 네. 전국 성인 501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률은 5.7%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 그다음에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또 ARS 혼용 방식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네. 이 조사에서 정부의 이제 마스크 오부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선택지를 4개를 제시를 했어요. 예. 네. 전혀 적절하지 않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어느 정도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가장 높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30.4%, 네. 다음으로 매우 적절하다 24.3%, 그다음에 전혀 적절하지 않다 3.6%, 별로 적절하지 않다 17.7%.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적절하다는 것 두 개를 합하게 되면 54.7%가 뭐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었고 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41.3%였습니다. 아까 이제 적절하다는 의견이 뭐 한 13%포인트 정도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게 마스크 대책에 대한 그 여론조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정당별이나 정치적 해석에 따라서 또 달라지나요? 당연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금 이 코로나19가 네. 어느 정도 정치화된 측면도 있다. 혹시 이제 그것을 위험성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매우 걱정된다는 의견을 보니까 내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가지고 보수에서는 더 위험성을 크게 받아들이고 예. 진보는 좀 적게 받아들이는 편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조사도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내가 이제 진보다라고 하는 분들은 82.4%가 적절하다라고 한 반면에 네. 내가 보수다라고 하신 분들은 65.4% 70에 가깝게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하잖아요. 네. 긍부정. 거기서도 또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긍정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을 평가하는 층에서는 뭐 84.9%가 적절하다고 하는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에 대통령 부정평가를 하는 층에서는 70.7%가 부적절하다라고 했으니까 예. 지금 우리 정부의 이 마스크 오부제에 대한 평가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우리 모든 삶이 정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마스크 대책에도 좀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이 여론조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한 상황에서 조사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금요일에 왜냐하면 했으니까. 금요일 날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는 이제 오늘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것에 대한 좀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과연 예전보다 내가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거 뭐 똑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이제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좀 판단이 어쩌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낫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는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지지도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경향이 솔직히 있습니다. 과도하게 정치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진영에 따라서 그렇게 믿고 싶은 것들. 이거 좀 잘못됐지만 그러나 이거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어떤 성향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예, 예. 사실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줄 서고 아까 같이 윤희용 센터장 같이 집에 어머님 갖다 들어가면 그 차비하고 기름값 합하면 마스크 한 장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거 수십만 원이에요. 예, 예. 그런 마스크를 우리가 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정부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우리가 쉬울 텐데 문제는 이 제도도 결국 줄 서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예전에 지금 기장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같이 직접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시스템 예.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아마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지나 보시면 아마 이것이 이제 과연 조금 수그러들 것인지 아닌지 뭐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도 직접 체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좀 온전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지난주와 비교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그 마스크 오브제 어쨌든 정책을 좀 내놓은 것인지 지난주에 비해서는 그 전주에 비해서는 뭐 약간 이제 1.8%포인트 이제 올랐는데요.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 평가가 그 전주에 46.1%였는데 네. 이번에는 47.9%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실시한 것이고요. 그래서 약간 올랐고 부정 평가는 이제 그 전주에 50.7%였는데 이번에는 2%포인트 낮아진 48.7%. 그러니까 긍부정 평가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제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사는 이제 아까랑 약간 다르게 이제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전국 2,527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예.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응답률은 5.3%였고요. 아까 같은 방식이었고요. 중앙여심이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조사였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지지율에 대한 것도 나왔어요? 아니요, 그건 나오지 않았고 예. 이제 그것이 혹시 정당 지지율에 되지 어떻게 않았을까? 미쳤을까 이렇게 살펴봤는데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죠. 정당 지지율까지 그럼 같이 정당 말씀해 지지율은 주시죠. 이제 같은 조사였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0.7%포인트 뭐 수치상 이제 오른 41.7%였고요.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은 이제 0.2%포인트 수치가 이제 오른 31.2%.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제 좀 주목이 됐던 상황인데 뭐 0.2%니까 오차범위 내니까 사실 유의미한 변동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또 뭐 부정적인 평가도 또 긍정적인 평가도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뭐 등등 이야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공통적인 사안은 사실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정부가 어떻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네. 또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또 이게 수그러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정부의 지지도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불리하다는 판단은 저는 이런 판단이고 단 한 가지 뭐냐면 네. 얼마만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적극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대표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유일하게 국민의당 지지율이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좀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 국민들이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 저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뛰어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나 뭐 이런 분들 TV에 좀 많이 나오시는 분들.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실제 많이 달라지지. 실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지지 성향을 바꾸고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이제 역대 다른 이제 이전의 대통령들에 대한 국정을 평가할 때도 보면은 이제 잘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왜 잘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뭐 그때그때 이제 특출난 이제 사안들이 있습니다만은 상위에 늘상 유지되고 있는 것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이제 꼭 상위권에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한 3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특별한 이제 성과가 당장에 있지 않더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국민들 또는 그런 기류가 일정 부분 있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당의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다른 정당들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좀 유의미하게 변동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1.7%에 불과했는데 이 조사에서 4.7%로 3%. 이거 국민들께서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뭐 4.7%가 뭐 높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3%부터 이제 의석이 배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의석이 배당되죠. 그렇죠. 상당히 이것은 4.7%면 유의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많이 이제 제3정당으로서 정당 지지율 수준을 이제 유지했던 정의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4.9%였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대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좀 봉사하는 모습들, 땀 흘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좀 신선하고 또 진정성 있게 느껴진 측면이 있어서 아마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이 뭐 어떤 분들 보시기에는 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의미하게 변동이 있어서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확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그 땀에 젖은 수술복, 그 한 장의 사진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울림을 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또 정은경 본부장의 점점 들어가는 흰머리. 이 수척하지 않은 얼굴 모습.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신뢰. 이걸 상당히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장관들이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 정은경 본부장이 TV를 통해서 흰머리가 점점 늘어나고 힘들어하면서도 항상 나와서 하는 모습.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로서는 정말 큰 수은감입니다. 네. 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 시사구말리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맞다. 비례정당도 혹시 지지율 조사를 하셨어요? 그것도 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지금 워낙 이제 혼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 차이를 뭐 지금 뚜렷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정의당이라든가 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실제 아까 제가 4%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뭐 2배 가까이 이제 수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거는 약간 이제 정비가 좀 된 상황에서 한 번 더 또 비례 명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비례 명부가 나오게 되면 아마 좀 그 변동폭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연 이제 지금 비례 이런 정당을 별도로 만드는지 여부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례정당들의 예상 득표율 수준은 이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마스크 오브제 앞서서도 지금 저희가 시행 첫날이라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드렸는데 관련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와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2장씩 1인당 2매 구입하실 수 있고요. 자신의 출생연도 확인하고 약국 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가 뭐 61년생, 71년생, 81년생 그리고 뭐 76년생, 86년생 1과 6으로 끝나는 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고 내일은 2, 7이고요. 신분증 가지고 가셔야 되고 이번 주에 사지 못하면 다음 주에 넉 장 구매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는데 이거 2월 2주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 주기는 일주일이고 이번 주에 못 사시면 그 다음 주에는 또 2장밖에 못 사시는 거고 그냥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마스크를 못 구매하신 분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구매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크 오브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국민에게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해소되지 못한 점에 송구하다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번째 담화라고 하는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어떻게 보셨는지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뭐 이제 뭐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하나의 제도적으로 이제 이걸 시행하게 됐는데요.
저는 결국 이제 이번 그 계기로 해서 정부가 좀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사실은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도 그렇지만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장과 그다음에 정책 당국과의 괴리 현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집값 같은 경우도 강남 집값은 뭐 어느 정도 잡았다 하지만 지금 수원 이쪽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현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의 상황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거는요. 그 마스크 업체 한 번만 가보시면 네. 그 사장한테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정부를 정책을 수립할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마스크 내일부터 저 다 공급하게 해주세요. 내일 주란색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홍남기 부총리나 지금 이 식약청장이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또 대통령이 또 제시합니다. 예. 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결국은 현장의 어떤 그 상황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벌고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원료도 네. 또 공급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이게 뭐 잔업도 하고 그러면 사실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공적 마스크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뭐 이렇게 딱 지어져 버리면 업체 입장에서는 생산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생산량을 많이 늘리려고 그러는데 필터가 없어요. 네. 그러면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가 아예 그 필터를 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정부 돈으로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 수십억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네. 그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공급량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 기계 한 개에 한 20억 정도 한다는 거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증설했다가 나중에 이 사태가 끝나면 그 과잉 증설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등등 이런 문제들을 좀 공무원들이 가서 파악을 해서 네. 자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건 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장군 같이 아예 우리가 다 구매를 해서 나눠줍시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에서 지시한 것만 따르고 밑에 이야기는 안 따르고 네.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이제 일단 정책을 시행하긴 했지만 예. 지금부터라도 좀 현장의 상황들을 좀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행정의 여러 이제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들은 정부가 이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책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반면에 환경과 이런 이제 감염과 관련한 이제 의료 관련한 분야에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이제 행동을 해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책 대상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환경 행정에 대해서 또는 이제 이런 의료 감염 관련한 분야에서의 행정에서는 참여를 해줘야 되는 이제 같이 국민과 정부와의 콜라보가 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행정에서도 특수하게 네. 지금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쨌든 정부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국민과 사실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신뢰를 정부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이 마스크 오부제 같은 거 한 경우에는 그래도 그 전에는 언제 이것이 어느 정도라도 해결되는지를 알 수 없던 불확실성 상황에서 네. 그래도 일주일에 2매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성들을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불만이 있겠습니다만 다소 이제 개선된 측면으로 바라보는 국민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고 또 이번 주가 다 한 번씩 이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추이라든가 또 공급 상황, 수급 상황 같은 것들 확인해 보고 좀 다시 또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40일도 채 안 남았어요. 이제 총선이. 비례연합정당, 범진보 비례정당 이거의 탄생 이미 주말에 됐고 또 이게 민주당이 합류할지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정의당도 그랬고요. 민주당은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로 여기에 대해서 합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는? 네. 저도 정치권을 뭐 꽤 오랫동안 그래도 지켜봤는데 네. 요즘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적응이 잘 안 된다. 용어가 다 이게 낯설어서 비례연합정당, 비례정당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민주당이 결국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선거란 게
이기는 사람이 선이고 지는 사람이 뭐 결국 악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란 게 명분만 따져갈 수 없습니다. 의석을 네. 누가 많이 가져갔냐가 결국은 뭐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5명이서 뭐 비공개 회동했던 그 대화록이 사실 민주당 내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잘못하면 이거 탄핵당한다. 큰일 난다. 네. 뭐 명분 뭐 있냐 지금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내부적인 것일 거고 결국 뭐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러면 전당원 투표라는 제도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뭐 하나의 명분 쌓기죠. 저는 뭐 100%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이걸 좀 전당원 투표로 옮겨버렸어요. 밀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뭐 결국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100% 그냥 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뻔히 지금 의석이 이게 손해볼 게 뻔한데 그걸 선택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도 그런 면들을 뭐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말이 비례연합정당이지 사실상은 그냥 민주당의 어떤 또 다른 정당이죠. 왜냐하면 거기 지금 정의당과 민생당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외곽에 구성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나 정봉주 의원이 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결국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 봅니다. 집권 여당의 어떤 정직성과 명분이죠. 네. 좀 그러면 이걸 하려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국민적 사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작년 1년 내내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렇게 난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고발된 분들이 있고 국회가 정말 비정상 가동이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적 사과를 해야죠. 두 번째는 이걸 통과를 주도한 분들을 정책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난장판을 만드는 선거법을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꼼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제도는 네. 근본적으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놔놓고 아 우리는 안 하고 당신들은 가짜 정당이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비난하고 고발해놓고 했는데 아 이제 와서 보니까 아 이거 해야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정말 농락당한 거예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선거 끝나면 이 선거법 없앤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참여한 정치인들에 대한 정책 책임지고 대국민 사과하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윤희용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선관위에서 애초에 네. 이 위성 정당에 대해서 이제 그 허용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 사실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사실 누가 봐도 이제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뀐 정치개혁 선거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쨌든 문제 제기 없이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진보 진영의 공동의 비례 정당을 단독으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참여하고 뭐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 등 참여를 이제 독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한국당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컸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은 약간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정도 스스로 내리지 못하고 이제 당원에게 어쨌든 투표를 하는 것인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의 선거 승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이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이 미래통합당 보수 진영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이런 정의당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은 뭐 수성향입니다만은 뭐 민생당이라든가 이런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군소 정당들이 과연 여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이 효과 극대화되는 것이거든요. 네.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지역구에 후보를 내므로써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쨌든 교통 정리가 원활히 될 수 있을지 여부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를 갖춘다는 의미로 범진보라는 것이 아마 지금 중점적으로 좀 도출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민생당, 정의당 그러니까 지난 패스트트랙 때 4+1 체제가 이 범진보연합 비례정당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모양새는 그나마 좀 갖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요일 날 이정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한 5번 여쭤봤어요. 계속. 근데 절대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또 민생당도
당의 입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현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가야 되지 않겠어라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예상되는 진보 진영에서 하나의 비례정당을 만든다 했을 때 네. 이런 이제 민주당과 또는 이제 다른 군소 정당들 간에 배분 의석을 어떻게 사전에 타협을 이루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요.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 아까 이제 비례 정당 이제 투표율, 지지율 어떻게 예상되느냐. 정의당 같은 경우 아까 이제 한 4.9%라고 얘기했는데 네. 실제 비례에서는 한 9%, 8.9%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한 두 자릿수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그거보다 이렇게 연합정당으로 같이 들어갔을 때 배분 의석이 줄어들게 되면 예. 참여할 마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민주당 쪽에서 이런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 등의 기대치만큼의 비례 후보들을 상위 순번에 올려서 배정해 주느냐. 이 부분에 사실은 지금 힘겨루기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어쨌든 지도부급들에서 정의당이나 민생당에서 반대하긴 하지만 사실 이것을 실행한다고 한다면 실제 비례에서 얻을 수 있는 바뀐 선거법의 비례에서 의석 확대의 효과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쨌든 제도적 막판에 힘.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의석 논의가 이제 있겠죠. 예.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제가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칙 하나가요. 네. 정치인들만은 절대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게 굉장히 실리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정치는. 왜냐하면 예. 결국은 뭐 의석 많은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심상정 대표가 우리는 원칙적으로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결국 문제는 얼마나 막 의석을 줄 수 있느냐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 정도로 가면 한 10석 정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보장한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정의당 입장에서도 굳이 무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민생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지역구 지금 가능성 이런 여러 가지가 아마 따질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몇 석이라도 얻어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들이 할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거래하는 기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결정을 해서 아마 뭐 조만간 아마 또 다른 이야기 할 겁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좀 여쭈고 말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TK 공천이 이제 다 맞춰졌어요.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통합당에서는 일단 주목은 더 끌었던 것 같아요. 여당 네. 민주당보다는 왜냐하면 중진급들을 대거 어쨌든 물갈이 하는데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통합당의 당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김영호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아니냐라고 한 설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주목도는 이제 상당히 높였고 국민적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까지 이제 낙마를 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경쟁력이 높지 않은 곳으로 다시 이동을 시키는 이 전략이 현실적으로 선거의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갈이는 된 것 같은데 또 이게 위치 이동 아닌가라는 뭐 얘기도 있고 돌려막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금 경북 같은 경우는 교체율이 한 70%가 넘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44%가 교체율 정도 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과 반대했던 친박과 비박 핵심 인사들은 다 이제 배제하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어떤 새누리당이 일당을 했고 지지율이 높을 때 그 상황으로 조금 이제 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뒤늦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예. 새로운 인물들과 또 어떤 이런 이 수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옛날에 나왔던 인물들을 그냥 대체하는 형식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게 공천 배제하긴 했는데 네. 문제는 새로운 상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면에서 한 번씩 했던 분들 뭐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걸 국민들이 보시기에 새롭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그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